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진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라고 하죠.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힐러리로 불리는 김영선 전 한나라당 대표 모시고 여러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남 거창군 가조면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김영선 전 한나라당 대표. 서울대법대와 사법고시를 거쳐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조언자로 활동한 그녀는 이후 15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계 입문해 4선 의원, 한나라당 7대 당대표를 역임하며 한국의 힐러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 어려움 극복에 앞장서고 전세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과 첨단 산업 진흥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여성 지원제도 마련에 힘쓴 장본인이기도 한 그녀.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김영선 전 한나라당 대표와 여성 정치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오늘은 가을의 정치가 물씬 느껴지는 산호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늘 여성 정치인의 삶, 그리고 경남의 이모저모 함께 짚어볼 김영선 전 한나라당 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들어 경남에서 활발한 활동 중이시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경남의 풍경을 아주 즐기면서요. 네.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또 경남의 이모저모, 잠재력, 또 이야기, 또 경남 사람들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활발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김 전 대표께서는 한나라당 당대표를 지내고 네. 또 4선 의원 출신인 만큼 특별한 정치 입문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셨다고요? 제가 서울법대 다니고 변호사를 하면서 안 해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어렵거나 이렇게 손이 필요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연합, YMCA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96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원로 법조인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30대 대표, 여성 대표로 이제 저를 영입 1호로 발탁을 하셨죠. 네, 발탁돼서 정치에 입문한 만큼 당시엔 여성 정치인이 드물었죠. 그때는 여성 정치인이 모두 한 8명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여성 정치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추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창 총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여성 30% 공천 할당을 실천했고요. 또 최병렬 대표님 계실 때 제가 또 1357 여성 공천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제도화하고 제가 한나라당 7대 당대표일 때 지방선거에 135로 여성들을 많이 공천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여성들의 활동이 강화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아기 키우는 일인데 말로만 여성들을 돕는다는 거가 너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기 하나 있으면 최저임금의 한 70% 지원을 해서 아기가 셋쯤 있으면 한 250 정도 받을 수 있게 법을 제안을 했고 그것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보육료 지원으로 가져가서 현재 이제 보육 지원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한국의 힐러리로도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 별명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 전 대표께서는 여성 정치인이기 이전에 4선을 지낸 국회의원이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의정 활동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외환위기가 왔을 때 제가 이제 국회 정무위원장이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보존기간이 축소가 되고 부도가 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존기간도 확충하고 서민금융도 지원하고 또 은행들의 자본금 확충도 하면서
지금 뭐 외환위기에 대한 기억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절박해서 외환 통장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특별위원장으로 구제역 파동이 났을 때 임신우라든지 태아소에 대한 이제 보상을 굉장히 빨리 적절하게 했고요. 또 전세 보장에 관한 제도도 만들고, 저는 특히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없는,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로봇 산업이나 항공산업 지원, 또 과학방송이나 벤처 기업들 지원에 앞장서 왔습니다. 네, 그런 성과들을 꼽을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김 전 대표의 고향이 바로 경남 거창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경남에서 쭉 살아온 터라 반갑기도 한데요. 네. 고향 하면 어떤 추억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고향에서 자랐고, 또 학창 시절에도 이제 방학 때는 줄곧 사촌들과 이모들과 이제 거창에서 냇가에서 이제 멱도 감고 물레방아 옆에서 놀기도 하고, 네. 자치기도 하고, 뭐 수박서리도 하고 이러면서 자랐습니다. 고향이 경남이시라 수도권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고향이 그립고 푸근한데 경남에 와보니까 제가 고향을 떠난 1970년대의 그 풍경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 세계 각국이 또는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도 항공산업, 나노산업, 인공지능산업, 뭐 슈퍼컴퓨터, 이 컨텐츠와 인공지능과 정보를 토대로 한 사업으로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네. 경남은 굉장히 좀 그 군데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돼 있고, 그런 이렇게 경남끼리 힘을 합칠 수 있는 경남 경제권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경남을 싱가포르처럼, 네. 경남 싱가포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경남이 교통도 경남 안에서 사통팔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통팔달 경남도 만들고, 김해공항도 꼭 지켜내서 부산 남해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또 군사공항을 이전시켜서 경남 김해공항은 국제공항으로 반드시 키워내고요. 또 사천 진주의 항공산업은 정말 아시아의 그 중심, 전 세계의 그 항공 메카로 키워낼 자신이 있습니다. 현재 경남이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대통령께서 불행할인을 당하고 또 새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피해를 가장 적게 하려다 보니까 과도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남의 현재의 한계, 경남의 에너지가 흩어져 있는 거, 경남의 산업 구도가 서로 상보 관계 있지 않는 거, 경남 경제권이나 금융권이 돼 있지 않는 거, 이것들을 어떻게 4차 산업 중심으로 태평양을 바라보는 경남, 아시아 중심의 경남을 만드느냐 하는 이런 비전이 중요한 것이지, 뭐 권한 대행 체제냐 아니냐는 것은 행정적인 약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홍 전 지사의 공과 과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준표 지사님께서 이제 밀양 나노 산업 단지나 항공산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셔서 텃닦기는 하셨는데, 농사로 치면 씨 뿌리고 키우는 일들이 남아 있고요. 건축으로 치면은 이제 토대를 쌓고 건축물을 올리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활동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아이디어 우먼, 그리고 경남의 동서평이라는 저 김영선이 해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경남에서 많은 활동하시면서 시민분들을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들 하십니까? 경남이 점점 대한민국의 경제나 산업에 있어서 점유하는 비중이 낙후가 되고 있고, 또 물가는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는데 부도가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은 경남에 새로운 산업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산업이 생기려고 그러면 물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교통이 이제 부산 중심으로 경부선이 흐르고 또
KTX는 순천 쪽으로 되고 있는데 경남 내부를 관통하는 KTX 김천에서 의령 거쳐서 합천으로 거제로 가는 KTX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요. 또 함양에서 울산으로 가는 이제 그 도로도 진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함양에서 의령으로 해서 남해로 빠지는 그런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경남 분들이 생각하는 그 행정 체계에 있어서도 이제 양산의 경우에는 이제 재판을 울산으로 받으러 간다든지 또 그 해양 관리 부분을 이제 순천 쪽에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쳐져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부심을 토대로 한 그 문화 관광, 스토리 관광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서전 도서관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경남 분들의 그 이야기와 또 삶의 애환들과 또 도전과 포부들을 이제 자서전화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문화화하고 영상화하고 또 디자인화하고 그걸 관광 소재로 이렇게 연결하는 경남의 문화와 산업을 다시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짚어주셨지만 경남이 직면한 문제들 앞으로 좀 해결한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경남이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지금 바다는 수산업에 머물러 있고요. 산은 농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경남의 역사와 문화와 스토리와 영상과 디자인과 첨단 산업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려면 그런 첨단 과학과 산업을 잘 이해하는 살림꾼 김영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남을 한 8개 권역으로 특화를 해서 각각의 지역이 아시아의 1, 2, 3, 세계의 1, 2, 3이 돼서 경남이 서로 상부하는 경남 중심의 경남, 경제, 금융 중심의 경남을 만들 수 있는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살림꾼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에 경남 산업이 좀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도 한 가지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다른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그게 경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기에 있죠. 첫째는 1970년대 산업구조밖에 없고 21세기를 바라보는 인공지능과 콘텐츠와 첨단 기술의 산업이 체계적으로 상호 보완하게끔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대학교들이 많은데 이 대학교에 청년들이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약학과를 만드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청년들이 공부를 하면서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나 노하우들을 그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들에게 그 국제 경제가 나아가는 방향, 산업 구조가 나아가는 방향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경남이 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과 여성들의 그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맞춤 서비스해서 취직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경남 도민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따뜻하고 인정 많은 경남 도민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경남이고 아름다운 인정의 경남입니다. 그러나 1970년도에 대량 생산, 대량 경제에서 이제는 경남의 역사와 문화와 스토리 그리고 지혜와 미래지향적인 힘을 가지고 새로운 경제, 경남의 금융, 경남의 산업, 경남의 문화가 꽃피는 새 출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남 등소평, 경남의 맏딸 김영선에게 기대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여전히 적은 수치입니다. 앞으로 많은 여성 리더들이 다양한 역할 해주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파워 인터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